안녕하세요. 유니테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퇴적층처럼 시간도 퇴적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1997년부터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기는 글로 쓴 겹쳐진 자아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기 쓰기라는 별도의 동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기 쓰기가 왜 시간 여행의 시발점이 되었는지 사건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기를 계속 쓰는 이유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과거의 일기를 읽다가 나같지 않은 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녹음한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전혀 나답지 않은 나를 만난 거죠. 더 이상한 것은 미래의 나에게서도 타인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아이등그램 일본 동영상 후반부에서 제가 시간 여행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미래의 나를 나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내가 나같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래의 나에 대해서 정이 안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가 미친 것이 아니라 뇌과학에서 이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은 미래 자신을 타인처럼 인식합니다.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자기 공명상에 따르면 뇌의 내측 전전두피질에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자아 인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의 자아를 생각할 때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자아를 상상할 때는 이 영역의 활성화가 약하다고 합니다. 마치 타인을 생각할 때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이 미래의 자신을 타인처럼 인식하는 현상은 심리학과 뇌과학 분야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현재 평양,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미래의 이익보다는 현재의 보상을 더 우선시합니다. 이로 인해 미래의 자신을 현재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게 되죠. 자기 연속성의 부족, 개인이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를 연결된 하나의 엔티티로 인식하는 능력인 자기 연속성이 부족할 때 미래의 자신을 타인처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또 모르고 심리적 거리감 이론, 미래의 자신을 현재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현상이 심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래의 자신을 타인처럼 인식하는 현상은 심리학과 뇌과학의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 이유를 본다면은 현재 편향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이익보다 현재의 보상을 우선시합니다. 이로 인해 미래 자신을 현재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 연속성의 부족, 개인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자아를 연결된 하나의 엔티티로 인식하는 능력인 자기 연속성이 부족할 때 미래 자신을 타인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친다면 심리적 거리감 이론이 나는데 미래의 자신을 현재의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뇌과학과 심리학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과거와 현실은 이해와 연민이지만 미래와 현실은 선택과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저축은 현실에서는 궁핍이고요. 미래를 위한 운동은 현실에서는 고통입니다. 또 미래를 위한 공부는 현실에서는 좀 피곤하죠. 미래의 나는 현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현재를 살고 싶나요? 과거의 내가 현재를 살아간다면, 미래의 내가 현재를 살아간다면, 현재는 어떻게 변할까요? 미래는 어떤 현재가 될까요? 말장난 같지만 이것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현재는 미래의 어디서부터 과거의 어디까지인가? 오늘이 현재인가? 시간 관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르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자연이란 후손에게 빌려 쓰는 것. 현재에 대한 저의 정의입니다. 현재란 미래에게 빌려 쓰는 시간.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로 사는 시간 여행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와 현재의 강한 연결성입니다.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미래를 위한 행동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는 자기 동일성을 강화하며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현재의 만족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저축을 단순히 절제라고 느끼지 않고 미래에 안정된 나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목표의 명확성 및 동기부여입니다. 구체적인 미래의 모습은 현재의 목표와 행동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2035년에 나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환경에 살고 있다는 구체적인 비전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해야 할 작은 행동, 운동이나 학습 등이 있죠. 미래의 나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느껴져
꾸준히 실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의 질 향상이 됩니다. 미래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순간의 충동적 선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이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지금의 나와 2035년의 나를 같은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이 더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더 가치 있는 투자, 학습이나 건강을 선택하는 거죠. 네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과 자기 통제력이 강화됩니다. 구체적인 미래의 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희망과 안정감을 제공하죠. 이는 현재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자기 통제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2035년에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확신이 현재의 스트레스와 의심을 줄이고 일관된 삶의 방향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만족도와 의미감이 증대됩니다.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구체적인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삶에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죠. 이러한 과정은 삶의 각 순간을 더 가치 있고 충만하게 느끼게 하며 행복감과 자아 효능감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고생도 미래의 나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되면서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거죠. 희생이 아닌 보람으로 인식됩니다. 여섯 번째는 위기 대응력 향상입니다. 2035년의 환경과 도전 과제를 예측함으로써 잠재적 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도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미리 쓸 수 있고요. 또한 입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인 미래 계획은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창의적 문제 해결입니다. 제가 시간 여행을 하는 가장 이점 중에 가장 최고의 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현재 문제에 대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험의 추적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래 자신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혜를 상상하며 현재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현재의 한계에서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그러니까 시간 여행의 가장 큰 이유는 창의적 문제 해결이 저한테는 매우 좋습니다. 2035년의 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와 연결된 살아가는 방식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강력한 자기 실현 도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기적 유혹을 이겨내고요. 장기적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고 교육생들의 경험이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시간 여행과 자기다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